감사합니다, 스승님. 예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의 첫째 조건이 실력이라고 답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0%였지만 2017년 현재는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 등 이른바 인맥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4%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공의 조건에서 실력의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인맥은 2배로 늘어난 것인데 그렇다면 실력보다 인맥 쌓기에 더 치중해야 하는 것인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인맥 쌓기에 더 치중할 수 있는 사람은 치중하십시오. 쌓으려 그래도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인맥은 쌓아놓은 사람이 있지 네가 쌓으려 그래도 안 되는 게 인맥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지도자 사문 말이죠. 줄이 있습니다. 줄. 우리가 신줄이 있고 조상줄이 있고 선배와 후배 줄이 있듯이 우리가 동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동네 사람이 잘 되기를 그 동네에서 같이 축하해주면서 노력을 했으면 그 사람이 빨리 잘 됩니다. 잘 되면 동네 사람 줄줄이 잘 되게 돼가 있죠. 우리 주위의 사람이 잘 됐다라는 것은 우리 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실력으로 잘 됐는데 왜? 인맥을 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회가 자꾸 팽창하고 좋아지고 이 커지면서 자리도 마련되고 뭔가를 자꾸 이루어냈으니까 이제는 인맥을 찾을 때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인맥으로 해갖고 전부 다 자리를 마련한 게 맞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이었었다. 인맥으로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갖고 자리를 잡은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는 다시 실력사회가 일어납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인맥사회가 아니고 실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 자리죠. 실력으로 간 게 어디까지 실력이냐. 아부도 실력입니다. 아부하면서 자리 간 것도 아부 실력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자리들 다 가서 앉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어느 정도 실력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올려주는 거죠. 아는 사람도 안 찾아오면 안 올려줍니다. 애가 배고픈 줄 아나 우니까 배고픈 줄 알고 젖을 미기는 거지. 그러게 찾아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인자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죠. 우리는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요 소리를 해야 되지. 줄이 있어서 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줄이 아무리 있어도 노력 안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줄이 있는 데다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죠. 우리는 잣대를 바르게 돼야 됩니다. 잘못 잣대를 대갖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일에 틀린 오답으로 갖고 상대를 탓하고 뭐로 했다면 그 벌은 내한테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이 분별을 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자, 실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 노력하는 자, 언젠가는 노력을 해갖고 얻는 거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때까지는 실력이 좋아도 기본 실력이기 때문에 그는 실력은 비슷하게 다 올라온 겁니다. 왜? 교육을 똑같은 걸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갔던 거지 줄이 있어서 빽이 있어갖고 그게 간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실력은 있으되 그 다음에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들을 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다시 실력 사회가 옵니다. 이제부터는 줄 사회가 아니고 이제 진짜로 실력 사회가, 이제부터 진짜 실력 사회가 온다. 왜?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이루어 놓은 것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실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질량을 갖추어 놨는데 이 질량을 갖추어 놓은 사람들을 얼마나 네가 운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실력. 이 사회에 경제가 있는데 경제를 얼마나 운용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실력. 이 사회가 잘 펼쳐져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이 간이 안 열리는데 이걸 얼마나 운용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실력이 지금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은 대박 났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각 분야에 내가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글로 해갖고 에너지가 다 몰리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성숙돼 갖고 있는데도 이 국민들을 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남남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부 다 분리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자 어떻게 이걸 잘 운용의 묘를 일으키는 실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일로 몰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한테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을 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돈이 만일에 내가 1억이 있으면 1억을 얼마나 잘 운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실력을 가져야 되고, 내한테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이 많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라는 이런 실력이 필요한 것이지, 수학 잘하는 실력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영어 잘한다라고 해서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재주를 갖춘 사람이라고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지, 내 앞에 주어진 걸 운용을 못하면 그거는 잘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 대한민국의 우리 홍익 인간들은 실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앞으로 인류는 누가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인류 사회는 기가 차게 지금 이루어놨습니다. 이 상층부터 하층까지 아주 묘하게 한치도 안 틀리게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 홍익 인간들이 이런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층과 상층이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서로가 도움되게끔 해가지고 인류를 하나로 운용할 수 있는 묘미를 일으킬 것이냐. 요게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에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3대 7의 법칙으로 우리는 여기에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없는 70%의 후진국에서 딱 머리 위에 있고, 이 아주 많이 가졌다라 조건이 좋은 이는 힘을 가진 나라에 딱 이게 30%의 힘 좋은 나라들의 딱 발바닥에 앉아가지고 중간에 딱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3대 7의 법칙에서 우리는 기가 차게 활동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도 돕지를 못하고 여기에도 돕지를 못하고 저것만 살라고 하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롭게 여기에도 이롭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의 중도에 앉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누구도 해하지 않고 이롭게 하는 그런 운영의 법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존경받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이 홍익 인간들이 해야 될 시대가 왔다. 인류는 인재를 기다립니다. 무엇이 어떤 걸 해주는 게 인재인지 이거는 모릅니다. 인류가 아무도 몰라. 이거를 정리를 해갖고 설계를 해서 내놓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국제사회 문물을 다 갖다 들려가지고 전부 다 키워낸 우리가 인류를 바르게 풀어나가는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 성장을 하고 자라온 것이지 누구도 아직까지 잘 살게 한 적도 없고 못 살게 한 적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게끔 할 수는 있었어도 잘 살게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돈만 탔고 교도소 안 들어갑니까 지금? 돈만 타고 자살 안 해요? 뭐 없다고 자살합니까? 있고 없고는 잘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하여금 모든 에너지는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 이것이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신들도 네 생각 때문에 움직인다. 차원계의 에너지도 너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의 질량이 낮고 너희들이 집착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집착기가 오고 영혼들도 집착하는 영혼들이 옵니다. 내밖에 모르는 욕심을 내면 욕심 많은 이 신들이 와요. 내가 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회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생각을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공신들이 오는 거죠. 큰 신들이 와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의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고 내 주위의 사람도 모으는 것이고 모든 힘이 글로 옵니다. 생각의 질량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홍익 인간들이 분명하다면 홍익 인간이 생각해야 될 생각으로 지금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잘 살게 됩니다. 그 인맥을 잘 타고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라도 갈 수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한다고 밀어줘야지. 나는 인맥을 못한다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탓하면 되나요? 인맥이 좋은 사람은 인맥을 잘 타고 가고 아부를 잘 떠는 사람은 아부 타고 줄 따라가고 특히 너희들 재주를 가지고 어디든지 너희들 가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앉아라. 누구 절대로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재주와 그 사람의 기운이 있어서 그렇게 흐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면 너는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난다. 상대들을 잘 축하해주고 상대들을 좋은 걸 잘 봐줄 때 나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불평불만 하지 마라. 해도 됩니다. 근데 네가 잘 살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 법은 없다. 불평불만을 하면서 너가 잘 사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없습니다. 후천시대가 왔어요. 홍익인간은 사는 홍익시대가 왔어요. 홍익인간이 불평불만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옳지. 답은 잘하는만. 홍익인간은 내가 모지려면 조금 갖추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잘못되시면 잘못된 것을 쳐다보면서 이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홍익인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홍익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생각과 하는 행위가 홍익인간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홍익인간으로서의 행동과 생각을 하면
누구든지 어렵게 안 합니다. 하늘의 힘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홍익인간 행위를 내가 할 때 하늘에서 힘을 주지. 홍익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공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윤회를 다하고 성장해서 공인이 되었다. 공인이 된 사람들이 사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이 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에 우리가 그러죠. 공무원이 공인이라 그랬죠. 공무원이. 그다음 우리가 이 사회 지도자들 또 사회 연예인들 공인이라 그러죠. 공인이 사적인 대로 흐르면 우리가 보기 좋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홍익 인간들이 맞다면 사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그런 걸 볼 때 참 혐오스럽다. 뭔가 안 맞다 이 말이죠. 뭔가 굉장히 우수하고 잘난 척은 하면서 뭔가 말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사적으로 너 욕심만 내고 있으면 모양이 참 창피찬란한 거죠. 예? 부끄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 것이다. 절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다. 너 한 사람이 우리 홍익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조상들의 얼굴에 먹칠도 할 수 있고 우리 조상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이 대한민국이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을 먹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놔놓고 내가 잘 살겠다. 없습니다. 이제 우리 홍익 인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너가 어디까지 노력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는 봅니다. 그 시간에 내가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선이 딱 넘어가면 너는 길이 달라집니다. 내한테 주는 에너지가 달라지고 내한테 주는 사람이 달라지고 내한테 주는 환경이 달라지고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법이든 지도자 인생을 걷게끔 힘을 준다. 요거예요. 홍익 인간들한테는 하늘의 힘을 받아야 땅에서 펼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라면서 땅의 힘으로 자랐지만 우리가 다 자란 홍익 인간이 될 때는 이제는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도 진리의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는 역사의 지식은 다 갖추었고 논리의 지식은 다 갖추었는데 우리가 진리로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전부 다 힘들었던 것. 진리 공부를 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힘을 준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진리를 공부하라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무한하게 움직인 것을 압니다. 20, 30년 되죠. 우리는 진리를 먹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선지식을 찾고 그렇게 다닌 것을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진리는 나오지 않았고 선지식은 기본적인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걸 갖췄다고 선지식이라고 앞장을 섰고 조그만 이는 재주를 가졌다고 선지식이라고 앞장을 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놀다가 보니까 20, 30년 가버린 겁니다. 이제 때는 왔고 우리가 실력 발휘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선천시대를 마치고 후천시대를 열어야 되는 홍익 인간들이 때는 왔는데 실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나라의 기본 힘을 갖춰놓고 기본 지식도 갖춰놓고 진리에 목말라 갖고 앉아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꼴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못 쓴 겁니다. 이제는 어떤 줄타기라는 이런 생각하지 마라. 자연은 인연법으로 주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가 그런 줄을 못 탔다고 해서 그걸 불평하지 마라. 너는 너한테 준 환경이 있으니 그 환경에서 너를 잘 갖추면 너도 그런 줄이 오니라. 실력 없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어떤 것도 불평하지 마라. 절대 복을 주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100세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가장으로, 직장인으로, 상사로, 부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돈이나 권력 등에 끌려가며 살아갑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써보지만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고 있는 자신을 보노라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주인 되기를 주저하다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100세 시대에 현재는 물론 미래를 품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참 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인지 스승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라는 그 자체가 질량이 모자라면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내 옆에 사람보다 내가 질량이 모자라면 그 사람이 끌고 가면 내가 그대로 끌려가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100세의 인생을 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후천시대는 이제 100세의 인생을 산다. 이렇게 되는데 100년 안팎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온 거죠, 이게. 후천시대가 온 것은 단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년 안팎을 사는 게 우리 원래가 인생이다, 이 말이죠. 100세 인생을 사는 데는 우리가 하반기, 중반기, 상반기로 사는데, 하반기, 중반기, 상반기 중에서 하반기에는 뇌를 기본을 갖추어 가지고 중반기에는 준비를 해서 말년에 빛나게 인생을 살고 아주 이게 호련히 떠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추는 자체가 키우는 게 있고 네가 갖추는 게 있는 겁니다. 키우는 게 있다. 키우는 거는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주위의 사람들이 키워주신다. 요래가 크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예요? 20대까지. 그러니까 21세까지를 키워주는데 20대까지라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21세까지는 키워줌이고 누가 키워주는 대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키워줬는데 20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1세까지 키워주는데 조금 잘못 키웠을 때, 잘못 성장을 해갖고 뭔가가 모질될 때, 이럴 때 20대에 그걸 다 잡아야 됩니다. 버릇이 잘못된 것들을 20대에 다 잡아야 된다. 21세까지 키워주면서 누가 부모가 잘못했던 우리가 습관이 잘못 들은 이런 것들을 20대 안에 다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까지는 키워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주고 나면 이 기본으로 컸기 때문에 기본만 큰 거지 아직까지 우리가 다 큰 게 아니에요.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30대. 30대는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진출을 해갖고 사회를 사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30대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생활 전선에 뛰고 먹고 살기 위하고 미래를 위해 가지고 돈을 벌어가 저축을 하고 아주 그냥 돈 버는데 혈안이 되고 먹고 살라고 혈안이 되니까 요때는 진짜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때 공부를 바르게 해야 인재가 됩니다. 진짜 내 공부를 하는 시기는 30대에 하는 거예요. 이때 공부 시기에 공부를 안 하고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직장을 그렇게 들어가고 사회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는 다 때려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40대 가서 시험 칩니다. 40대 가가지고 30대만 먹고 살라고 놀던 네가 뭐 욕심을 내든 엉뚱한 짓을 해도 됩니다. 근데 40대는 정확하게 시험 칩니다. 네가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고 실력을 갖추었는지 40대에 전부 다 시험을 친다면 자연에서 그래갖고 시험 치는 게 전부 다 인연법을 다 겁니다. 이제 40대 가면 공부를 안 하고 실력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그래서 50대에 가갖고는 너한테 줄 수 있는 질량이 없다. 잘 갖추고 나서야 주지요. 50대가 되면 지천명입니다. 지천명은 하늘의 힘을 받는 거예요. 안 갖추었는데 하늘의 힘을 주나요? 그래서 40대 전부 다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을 해서 그때라도 내가 몰랐거든 그때부터 새로이 내를 갖추면 그 사람은 하늘의 힘을 50대가 받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30대에 내가 모르고 못했다면 40대라도 빨리 깨쳐서 내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그래야 지천명이 되는 이럴 때는 하늘에서 힘을 내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게 50대부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듯이 우리 이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 먹고 살라고 살아요. 아직까지. 질량이 너무 모자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살라고 살아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힘을 줘? 손발이 고생한 만큼만 얻어가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손발이 고생한 만큼만 얻어서 살아라. 그러면 딱 먹고는 산다. 거기에다가 또 내가 아주 손발이 고생 안 하려고 농띠칩니다. 그럼 먹고 살기 아주 빈약하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못 사는 사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네가 먹고 사는 데는 열심히만 하면 다 살게 돼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이 조건 저 조건 안 따지고 내 앞에 온 거를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건 다 산다. 근데 요거 저걸 따집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잘 안 오는 거죠. 안 따지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제주도 그런 데라도 한 번씩 1년에 갔다 올 만큼은 들어옵니다. 에? 저쪽에 동해도 하면 바람 쐬러 또 가고 에? 동해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구경도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비까지 다 줘요. 열심히만 하면. 근데 조건을 따지가면 안 해. 그렇게 그런 경비가 없는 거죠. 요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100세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힘든 이유가 생각의 질량이 낮기 때문에 생각을 지금 낮은 걸 하니까 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공부해야 돼. 생각이 질량을 바꾸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려움에서 다 벗어납니다. 누구든지 이 대한민국 후천 시대는 0.1mm도 틀리지 않게 유리같이 맑게끔 운영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배우면 되고 내가 할 짓을 안 했는데 내가 잘 살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한 게 있다면 내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환경은 다 줍니다. 누구든지 환경을 다 줍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100세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모르면 갈치자를 걷고 모르면 우물에도 빠지고 모르면 낭떠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무릎도 까고 어깨도 다치고 하는 것이지 알고 살면
누구든지 어렵게 안 된다 이 말이죠. 큰 병도 안 오면 병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도 내가 당하게끔 지금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모질함을 갖추어라.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홍익인간 인성교육을 지금부터 이제 시키니까 갖추어야 돼. 누구든지 갖춰야 돼. 홍익인간들이 못난 자들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홍익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면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이 훌륭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홍익인간들이. 우리는 인류에 나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인류에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백세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 노력하자.